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가 심층 분석한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분들 고충부터 플랫폼 기업 입장, 또 시장 상황까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보죠. 최근에 그 배달앱 민족, 배민원 플러스 요금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확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쿠팡이츠, 요기요까지 주요 3사 수수료가 다 9% 후반대, 거의 비슷해진 건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9.8%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비용들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한 0.7%포인트 가까이 더 붙고요. 또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피지 수수료라고 하죠. 이게 최대 3%까지 또 추가돼요. 3%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실제 부담은 최대 14%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14%.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만 원짜리 주문 하나를 처리한다고 쳐보죠. 그럼 수수료 9.8%면 1,960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부가가세 붙고 피지 수수료 최대치까지 더하면 수수료만 해도 거의 2,700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어휴. 여기에 또 평균 배달비가 서울 기준 한 3,200원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거의 6,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매출의 거의 30%가 그냥 배달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매출의 30%에. 이거 정말 숨막히는 수준인데요. 이게 실제 자영업자분들께는 어느 정도 타격일까요? 저희 분석으로는 그 평균적인 외식업체 기준으로 이번 수수료 인상만으로도 연간 20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 시사저널 조사 보니까 자영업자 10분 중 8분이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출 없는 분 찾기가 더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정말 큰 압박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광고비도 따로 내야 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월 100만 원 넘게 광고비 내시는 사장님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죠. 물론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플랫폼 입장도 들어봐야죠. 몇 년 동안 그 무료 배달 경쟁 같은 걸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고 또 계속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잖아요. AI 배차 같은 기술 투자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적정 수수료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는 있네요. 그러면서 다른 유통 채널 수수료는 보통 2자릿수인데 배달앱은 아직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해외랑 비교해도 높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비교를 하는군요. 네.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 올리는 대신에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조금 낮췄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고요. 배달비를 좀 낮춰서 상쇄된다. 네, 하지만 아까 저희가 따져본 그 총비용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글쎄요. 그 주장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플랫폼의 논리도 일리는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을 또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분들 현실이나 또 시장 상황을 보면 마냥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배달음식 시장 자체도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전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0.6% 줄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비싼 배달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배달 이용을 좀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10명 중 3명은 배달을 덜 시킨다고 답했고 그 이유가 역시 배달비 때문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왔던 지자체 공공배달 앱들은 지금 어떤가요? 대부분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대전의 부르심이나 여수의 싱싱여수처럼 아예 문을 닫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인지도가 너무 낮고 또 민간 플랫폼들이 거의 10년 넘게 쌓아온 그런 기술력이나 운영 노하우를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지적이 많죠. 하긴 그 빅데이터나 사용자 경험 같은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결국 시장은 3개 거대 플랫폼, 그러니까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96% 이상을 장악한 독과점 구조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과점 구조, 이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면 뉴욕시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그런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배달 수수료는 15%, 광고는 5% 이하, 뭐 이런 식으로요. 오, 상한제가 있군요. 네. 캐나다 BC주 같은 곳도 20% 이하로 묶어놨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뚜렷한 규제 방안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가 뭐 상생협의체 같은 걸 만들긴 했는데 이번에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율 규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결국 자율에 맞기엔 좀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네. 그래서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같은 곳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단순히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자영업자의 생존권, 또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략, 그리고 소비자 편익이라는 여러 가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특히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율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비용 부담 그리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함께 봐야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처럼 수수료 상한제 같은 직접적인 규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소한 비용 구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기술 플랫폼의 혁신과 소상공인의 생존, 이 두 가지 가치가 과연 함께 갈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상생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팟캐스트는 곧 유료 구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독을 눌러놓으신다면 계속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